먼저 제 연구 서머리의 발표에 앞서 제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광전기 화학적 물 분해를 연구하고 있고, 그중 포토 에노드, 광양극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토 에노드로서는 저희는 메탈 옥사이드, 이제 금속 산화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PEC 셀의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빛이 포토에노드 광양극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의 밴드갭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게 됩니다. 빛이 흡수되고, 그 흡수된 빛에 인해서 포토 익사이트된 홀과 일렉트론의 분리, 차지가 세퍼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그 분리된 홀과 일렉트론이 일렉트로라이트로 차지가 트랜스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노드 부분에서는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고, 캐소드에서는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기전력은, 산소 생성 반응에 필요한 기전력은 1.23V이고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기전력은 0V입니다. 또 에노드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토 에노드에서는 이런 4 일렉트론 패스웨이, 2 일렉트론 패스웨이, 그리고 1 일렉트론 패스웨이와 같이 세 가지의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기전력 차이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경쟁 반응입니다. 그중 죄송합니다. 그중 4 일렉트론 패스웨이는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2 일렉트론 패스웨이는 물이 분해돼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들 중 제가 관심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2 일렉트론 패스웨이인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메탈 옥사이드의 한계점으로는 메탈 옥사이드 내부에서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 반응에 가지 못한 채로 벌크 내부에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있고, 이 홀과 일렉트론의 세퍼레이션이 잘 진행이 돼도 그 표면 세미컨덕터와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에서 차지 트랜스퍼가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율이 좋지 못해 이것이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했던 내용은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차용을 하였고요. 이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은 기존에 사용되던 졸겔, 하이드로서멀 방법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과 같은 시비어한 컨디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방법들은 그 사이즈, 쉐이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광물화라는 반응을 차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로서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산화수소 생성에는 95%가 넘는 과산화수소 생성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안트라키논 프로세스라는 안트라키논 공정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공정에서는 높은 압력의 H2, 수소를 연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카탈리스트, 팔라듐이 서포트된 카탈리스트와 같은 비싼 카탈리스트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올가닉 웨이스트가 부산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공정이라서 클린 H2O2 프로덕션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광전기화학적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이 인텐시블리하게 연구되어 왔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중간중간 끊어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옥사이드에 사용되는 여러 후보 물질들 중에 저는 TiO2, 이산화 타이타늄이라는 물질을 선택을 했고, 이 TiO2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좋고 홀 디퓨전 랭스가 굉장히 깁니다. 밑에 가로에 적어놓은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TiO2 자체의 홀 디퓨전 랭스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iO2는 이 네이티브 디펙트 사이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디펙트 사이트가 이제 차지 리컴비네이션에 일어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 네이티브 디펙트가 수계 시스템에서 그 하이드록실 이온의 흡착을 많이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OER, 산소 생성 반응에서 더 좋은 촉매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TiO2로 과산화수소 생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좀 억제하고, 이에 경쟁 반응인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에 더 높은 선택도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O2 나노파티클 위에 아모포러스 타이타늄 포스페이트를 감싸게 됐고, 그 실험 과정 중 이 아모포러스 타이타늄 포스페이트를 감싼 TiO2가 클러스터 형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ATP 오버레이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TP 오버레이어는 이제 표면의 흡착 에너지를 촉진시켰고, 따라서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에 더 유용하게 반응 경로를 제어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의 결과인데, 제가 처리한 샘플인 ATP TiO2 샘플에서 5스타 반응에서만 어필을 가지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에서 더 좋은 선택도를 나타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더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소자임을 사용해서 일반 물 조건과 포스페이트 버퍼 조건에서 따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나온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에서 진행했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나노파티클레이트 된 형태를 확인하였고, 포스페이트 버퍼상에서 단백질을 변성시킨 샘플에서는 조그마한 파티클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TEM 분석입니다. TEM으로 TiO2 NP 그리고 ATP TiO2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TiO2 NP는 뚜렷한 아나타제 상의 TiO2가 확인이 되었고, ATP TiO2에서는 TiO2 나노파티클 사이에 아모포러스한 ATP 오버레이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XRD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나타제 상이 류타일 상으로 변성되는 온도가 700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저희 샘플도 열 처리를 700도에서 2시간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나타제가 류타일로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나타제의 픽은 여전히 유지가 되었으며 류타일 픽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TiO2 본드가 크리스탈린이 바뀌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해 놓은 것과 같이 이 별표는
KTiO-PO4라는 크리스탈린 페이즈로 정의 지을 수 있었고, 이것은 TiO2-NP에선 보이지 않고 ATP-TiO2, 즉 포스페이트 버퍼 하에서 실험을 진행한 조건에서만 나온 것을 보아 포스페이트 버퍼상에 있는 포타슘 때문에 그 이제 레지듀들이 결정을 조금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PS를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P2P 스펙트라에서 TiO2-NP와는 다르게 포스페이트 처리를 한 샘플에서 확실히 포스페이트가 보였고, 이제 129 일렉트론 볼트의 아무런 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TiP 본드, 이제 타이타늄 포스파이드 본드가 아닌 다른 결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도 TiP 본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 TI2P 스펙트라에서 이제 TiO2-NP 이제 원래 샘플에 비해 처리를 한 샘플에서 더 높은 바인딩 에너지로 시프팅한 것을 보아서 이는 곧 TiOP 본드가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 시프트를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O1S 스펙트라에서 더 확실히 증명이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샘플에서는 TiO 본드와 서페이스 옥시젠 그리고 컨테미네이션 된 옥시젠 H2O 몰큐과 같은 그런 옥시젠만 나왔는데, 처리를 한 샘플에선 확실히 확연히 TiOP 본드가 새로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든 아모포러스 타이타늄 포스페이트 레이어는 TiOP 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학적 특성 비교를 위해서 샘플을 UV 비저블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처리한 샘플에서 흡수하는 파장대가 조금 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밴드갭을 그려보니까 밴드갭이 살짝 더 늘어났음을 확인하였고, 이것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이 더 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추가로 XPS 밸런스 밴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밸런스 밴드가 살짝 업시프트 함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TiO2 표면에 디스올저 레이어, 이제 아모포러스 레이어가 생겼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업시프트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분석법인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서 마셔키 플랫이라는 플랫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 기울기가 양수임을 통해서 이 두 샘플 둘 다 N타입 세미컨덕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샘플에서도 N타입이 여전히 유지가 됨을 확인하였고,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접선의 X축 절편을 통해서 저희는 플랫밴드 포텐셜을 구할 수 있는데, 계산된 플랫밴드 포텐셜은 처리한 샘플에서는 마이너스 0.823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샘플에서 마이너스 0.015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타 포텐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메탈 옥사이드의 제타 포텐셜은 표면의 케미컬 스트럭처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고 하고, 저희 연구진에서 TiO2 위에 아이오닉 패시베이션을 진행한 샘플에서 표면의 케미컬 스트럭처가 표면의 케미컬 스트럭처가 바뀐 것으로 제타 포텐셜이 네거티브한 시프트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저희도 같은 분석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 않은 샘플보다 처리를 한 샘플에서 더 네거티브 시프트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ATP TiO2, 즉 처리한 샘플에서 네거티브 시프트함은 이제 TI3 플러스로 네이티브 디펙트처럼 형성되는 것이 아닌 표면에 P5 플러스 이제 5 이내에서
포스퍼러스에 인해서 제타 포텐셜이 더 네거티브하게 시프트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빨간색 라인이 페르미 레벨인데, 이 페르미 레벨의 업시프트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차지 세퍼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고, 그거는 결국 그 밴드 밴딩의 디그리, 밴드 밴딩의 정도를 더 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차지 세퍼레이션이 더 잘 일어나게끔 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EC 성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포토커런트 덴시티에서 1.76, 즉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기전력인 1.76V에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처리를 한 샘플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적 분석법인 임피던스 분석법 중 나이키스트 플롯을 통해서 더 작은 세미서클이 나옴을 확인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피팅 결과는 밑에 표로 도표 첨부해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RTR과 RCT는 즉 각각 차지 트랜스포트, 차지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인데, 차지 트랜스퍼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줄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처리를 한 샘플이 훨씬 더 차지 트랜스퍼가 잘 일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각 샘플에 대해 1시간 동안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 생성량과 이 포토커런트 덴시티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산화수소 대비 실제로 나온 과산화수소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패러데이 이피션시를 계산하였고, 처리를 하지 않은 샘플보다 처리를 한 샘플이 43%로 훨씬 더 높은 패러데이 효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TiO2 위에 ATP 오버레이어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표면 촉매 특성을 더 증가시켰고, 그래서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으로 더 호의적으로 리액션 키네틱을 조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FT 계산입니다. 이 DFT 계산은 독일 켈렌대학교의 최희채 박사님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광전기화학 반응을 통한 물 분해 시스템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중간 매개체에 대한 깁스 흡착 에너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워터 옥시데이션 리액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매개체가 표면에서 흡착하는 에너지 정도에 따라서 경로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표면의 무결정성 타이타닐 포스페이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DFT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처리한 샘플에서 보시면 OH 이후로 O 스타로 넘어가는 스텝에서 에너지 어필이 보이게 되고, 이는 즉 덜 페이버러블한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4 일렉트론 패스웨이에서 O 스타가 그 율속 단계 레이트 디터마이닝 스텝이고, 과산화수소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OH 스타가 흡착되는 것이 레이트 디터마이닝 스텝인데, 기존에 처리하지 않은 OH에서 O로 기존에 처리하지 않은 샘플에서 OH에서 O로 더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반응임을 보아서 이 기존에 처리하지 않은 샘플은 2 일렉트론 패스웨이보다 4 일렉트론 패스웨이에 더 선호되는 반응임을 확인을 하였고, 저희가 처리한 샘플에서 O 스타에 흡착되는 정도보다 OH 스타가 흡착되는 게 더 자발적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한 샘플에서 더 선택도가 높은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모포로스 타이타닐 포스페이트 오버레이어를
도입한 것이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바꾸게 됐고, 이는 곧 효율적인 차지 트랜스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거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이 ATP 오버레이어가 어떻게 실제로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저의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